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홀로 빠지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거기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연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른 변동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는 예상대로 이 연기안이 가결에 들어가면서 일단 6월 30일까지 연기가 지속이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EU 간에 또 합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연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시사가 되면서 불확실성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오늘 금요일인 만큼 많은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소식은 물론 호주와 일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마무리장의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수가 좀 늦게 나왔네요. 네, 기다리셨나 봐요.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네, 금일 마스터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지금 다소 이제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시간 자체를 좀 질질 끄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커요. 일단은 미 증시 이제 나스닥 지수로 봤을 때 6월물 기준으로 7,200 고가에 대한 단가는 깨진 상태고 이제 회의 자체 아직은 일정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 이 논점으로 오늘 1시간 동안 미중 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황적인 부분 접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금요일자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좀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표 발표도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지표 발표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점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개장한 지 35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 도와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네, 현재 시세 살펴드립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S&P 500 지수 열물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는 전일장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현재는 다시 또 힘을 얻고 있는데요. 0.30% 상승한 2,82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820 라인까지 초반의 라인을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3월 13일 최고점이 2826 라인에 대한 다시 재돌파가 이뤄질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오늘 고가도 2826포인트까지 기록한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하락 마감이 됐었던 나스닥은 오늘 S&P 500 비교해서 더욱더 강합니다. 7,32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0.7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크게 좀 오랜만에 좀 출렁이는 모습인데 지금 유로 FX는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됩니다. 1.132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면서 0.22%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전일 골드 같은 경우 1% 넘는 하락을 좀 오랜만에 보이면서 1,300달러가 다시 이탈이 됐었던 가격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강보합권에서 반등을 이어가면서 1,300달러가 다시 회복이 됐고요. 1,303.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58라인에서 추가 상승과 그리고 하락 사이에서 좀 공방 벌이는데요. 지금은 58.16달러 선으로 0.63%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의 고점인 58.95달러에서 지금 빠지고 있는 가격대 58.1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S&P와 나스닥 모두 선물시장 쪽에서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59달러를 앞두고 지금 58달러 가격대에서 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뭐 방송 시작 전에도 지표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1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0.3%의 상승이었는데 0.1%로 집계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3월 소비자 태도 지수도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97.8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두 지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실시간으로 또 속보 나오는 대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지금 지표 발표도 들어봤고요. 외신 소식이 간밤에도 많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세계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또 중국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또 영국의 의회가 브렉시트를 시한을 미루기로 했다는 소식에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초반 상승 출발을 했고요. 스톡스 600 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 지수도 0.5% 상승을 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 올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0.8%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MSCI 전 세계 지수도 1% 올랐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 나서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이 좀 합의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 발을 뺄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종 합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성급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측은 이제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작업이 남았다면서 이제 3월 말까지 협상을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관련돼서 계속된 소식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3월 말 플로리다 마러라고 해서 열기로 했던 미중 정상회담이 연기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 언론들은 그렇다면 이제 4월 말쯤이 다시 열리는 시간으로 유력하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월 말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국빈 방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시 주석은 자꾸 국빈 방문을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정상의 외국 방문에는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실무 방문이고, 두 번째는 공식 방문이고요. 이제 세 번째가 국빈 방문입니다. 실무 방문과 공식 방문은 둘 다 방문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국빈 방문은 격이 완전히 다른데요. 초청하는 쪽이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고요. 또 국가의 손님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을 한다면요, 두 정상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의 양상이 완전히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무 방문이나 공식 방문이라면 협상을 하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그대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이 그 예인데요. 이제 만약에 국빈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빈으로 모셔놓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빈으로 초청을 할 경우 협상 타결은 기정사실화가 됩니다. 이제 실무선에서 협정문을 완성을 해놓으면 정상들이 만나서 서명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시 주석이 원하는 것이 이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캐피털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몇 달간은 양국 경기 둔화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앤드류 헌터 이코노미스트는요, 합의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역 전쟁이 양국 간의 이제 불확실성만 고조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요, 2월 고용지표랑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조금 경제 둔화의 그런 신호를 좀 봤는데요. 중국도 실제로 1월과 2월에 산업 생산이 이제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체는 중국 당국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을 내놨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 기술주 투자를 피할 때 이제 좀 기업 수익이 악화가 예상이 된다는 상황인데요.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리처드 번스틴이요, 기술주 투자를 좀 자제하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분위기라면서 이럴 때는 기술주를 피하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우량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증권사 코엔이 애플의 주가가 아이폰 매출에 힘을 입어서 20% 추가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코엔이 이제 애플에 대해서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로 $220를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애플에 대해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조금 빨간불은 보이다가 다시 또 상승을 했었죠. 아이폰이 주가 상승에 강한 동력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거래로 애플의 주식이 좀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콘텐츠 구독과 앱스토어 등 더욱 확장할 것이라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중국 얘기인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가 새로운 경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준율 및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국이 설정한 GDP 목표치 등 경제 지표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세금 인하가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하는 주요한 방법이라면서 제조업이랑 기타 부분의 기업들의 부가가치세를 4월 1일 이후로 이제 인하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실업률도 2년 만에 최고치인 상태인데요. 조금 중국의 경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브렉시트 관련 소식인데요. 브렉시트 연기로 시장 참가자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피하게 됐음에도 좀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져서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전문가 말에 따르면요, 최근 수일간 파운드화가 조금 등락을 했다면서 기업이나 실투자자의 거래가 적어서 파운드화 가격이 흔들리기 쉽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좀 브렉시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단지 미뤄진 것이라서 파운드화나 영국의 내수 관련 주의는 이제 뭐 상승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브렉시트 소식입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선 브렉시트 합의안이 20일까지 통과를 하면 이 탈퇴 시점을 이제 6월 30일까지 미루고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오래 연기하는 데 동의를 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메이 총리는 20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 투표를 열어야 합니다. 3차 승인 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은 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브렉시트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아예 무산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어서 이를 우려한 의원들이 합의안을 좀 통과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승인 투표에서도 질 경우 영국은 6월 말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기를 해야 하는 협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은행 총재가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일본 수출과 생산이 영향을 받는다면서도 또 내수는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적정 수준으로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내수도 여전히 견고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향한 모멘텀이 살아있다면서 현재 통화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본 은행의 소식입니다. 네, 일본 은행이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해외 위험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간 안에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보이고 또 이제 주요 경제권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지난 1월 경제 물가 전망 보고서에서 없었던 수출 생산 면에서 해외 경제 둔화 영향이 보이지만이라는 문구가 추가가 돼서 좀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주에 대한 소식인데요. 네, 호주 달러화가 호주 경제 지표가 아닌 미국 지표에 크게 좌우되는 통화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호주 코먼웰스 은행이요. 호주 달러와 달러 환율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 6개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 중 4개가 미국발 지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4개의 지표가요. 미국의 평균 임금이랑 GDP, 그리고 CPI, 비농업 부분 고용인데요. 이 부분이 호주 달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4가지 요소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향이 큰 지표는 호주의 소매 판매 지표였는데요. 또 6번째로 영향을 많이 주는 지표는 중국의 산업 생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6개 지표 중에 한 가지만 호주 지표였는데요. 이렇게 한 나라의 국가의 경제가 국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혜영 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새로운 낙관론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가격적인 전략과 그리고 추세적인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일인데요. 4월물입니다. 산유국 감산 기대 지속이 되면서 상승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일이 지금은 57.95달러로 58달러가 또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의 가격적인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본장에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선물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나스닥과 S&P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상승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을 들어오셨네요. 화요일장에는 관망 들어오셨잖아요, 마스터님. 네. 지금 방향성을 또 표시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방향성 자체로 저는 좀 업을 든 경향 자체는 큰데요. 지금 일단은 단가 자체를 잡기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방향성 자체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 흐름 방향 자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부분으로 업을 좀 지향할 수 있겠고 지금 매수적인 포지션을 고려를 하신다면 7,300 이탈 직전까지는 지속적인 매수 방향을 보시는 게 지금 흐름상은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 관점 자체는 무조건 데일리적인 포지션만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일단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강세장을 또 뿜고 있는데 이 강세장 자체는 2019년도 들어서 미중무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낙관적인 형태가 이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제가 강조한 부분은 이 단순합니다. 이 선 하나에 대한 이탈값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미중무역에 대한 합의 결과 도출된다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매도 장세가 추세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6월물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지에 대한 정확한 지지 추세대를 맞고 올라가 버렸어요. 여건 자체가. 그리고 단순하게 조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원래 당초 이제 마라고에서 조금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미중무역에 대한 결과가 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또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화요일에도 또 언급했다시피 지금 상황만 좀 볼게요. 원래 1월에 미중무역 합의 보겠다. 1월 말에 장관급 회의로 미루겠다. 자, 2월에 하겠다. 또 2월 말에 하겠다. 3월에 하자. 또 미뤘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4월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고의적 연기에 가깝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시황 자체를 간단하게 좀 파악할게요. 지금 이 지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하게 큰 의미가 부여된다 이 정도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세장이 어떻게 보면 당분간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를 해요. 원래 단가 자체를 7,200에서 7,250으로 보고 있던 거는 이 구간대가 저항이 맞아요. 원래 저항이 맞으나 어떻게 보면 회의에 대한 결과값이 도출이 안 됨으로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도적 접근보다 어떻게 보면 회의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추세 장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이어진다. 이 기준으로 매매를 임하시는 게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낙관적인 평가를 이끌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여건이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오늘 장세 자체는요. 완전한 데일리적 매매밖에는 허용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표현하고 싶어요.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 조정 장세가 추가적으로 열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장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팬의 재돌파 구간 자체가 한 번 더 나오면은 좀 더 좋은 기회가 좋은 구간대를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단순히 오늘 매수 포지션을 든 거는 추세적인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를 좀 한번 잡자면은 7,250에 대한 구간 자체가 온다면은 지지를 받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단가상 7,250입니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7,250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 하단 구간에서 스팬에 대한 지지를 받고 한 차례 더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질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근데 단가 자체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 중에 한번 이런 자리가 한 차례 더 돌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지금 장세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보자면은 한번 재조정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열린 다음에 스팬의 재돌파 구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가 4월까지 어떻게 보면 4월에 다시 한번 일정을 잡겠다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 밑단에 있는 제가 그린 최하단에 있는 지지대가 당분간 뚫리지 않을 장세가 지속적으로 열릴 것이다. 7,250에 대한 저항 자체도 끊겼고 돌파가 이미 됐고 그럼 추가적인 상승 랠리 포인트를 찾는 게 오히려 미 증시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추세장에서 열릴 때 스팬에 대한 돌파값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재돌파값에 대한 위치적 판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여건상 어떻게 보면은 3월 11일 날 돌파 자체가 한 차례 나왔고 지금 기준선 저항 받고 그 다음 스팬 자체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큰 날입니다. 오늘은. 그럼 7250에 대한 저항 자체를 좀 오늘은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여건 자체가. 고점이 7250에 대한 부분이 맞고 고점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청산 준비 포지션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에요. 근데 문제는 위치값이 크게 먹을 위치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주에 한 차례 더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떤 포지션인 부분이 조정 위치값을 한 번 더 겪은 다음에 또 다시 한 번 더 추세장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회를 살려야 돼요. 오늘 단가상은 일목균형표상 단순한 추세적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이 단가 7250에서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한 차례 받는다면은 고가에 대한 갱신 목표값으로 매수세를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포지션 자체는요, 다음 주에 스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이탈값이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상방에 대한 이탈값이 나올 때 그때 포지션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포지션 자체는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데일리적인 포지션이고, 이때 한 번 더 기회를 살리신다면은 스윙적 포지션으로 조금 며칠간 끌고 갈 수 있는 포인트 자체가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확보될 가능성이 여건이 크다는 말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차트에 대한 정리를 한 번만 다시 할게요. 2019년도부터 왔었던 미중 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결과값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건이 펼쳐진다. 그럼 지금은 엘리언트 3파동상 마지막 파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이 돌파값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의 합의에 따라 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 일정도 잡히지 않은 여건 자체가 펼쳐지다 보니까 이 하단에 있는 지지 추세대 자체가 지금 당장 돌파되기는 굉장히 힘들다. 앞으로 상승에 대한 랠리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마련이 된다는 점과 함께 일목균형표에 대한 조정 자리가 한 번 더 오고 다시 한번 재돌파 관점이 온다면은 추세적인 관점에서 매수 장세를 좀 더 크게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시사드리고 싶고, 데일리적인 포지션으로는 일목균형표 하단에 대한 지지값에 대한 저항을 오늘은 한 차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한번 시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업은 그러니까 데일리 관점에서의 업의 의견입니다. 한 번에 좀 눌림을 줬을 때 그 부분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더욱더 갈 수 있을지 추세적으로, 그리고 그 밖의 지표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시황적인 상황이 증시를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상반기가 흘러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런 이유에서 또 마스터님이 내일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주제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보는 미 증시 예상이라는 주제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좀 하방 쪽에 대한 그런 위험들 많이들 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좀 다시 한번 현재 증시를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내일 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소가 DB금융본사 지하 1층에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기 3위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지하 1층으로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주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스터님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뭐 부산 강연회하고 좀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코멘트 자체라든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어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관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내일 좀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미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미국 자체 내에서 문제 발생하고 이제 빅쇼트적인 부분이 일어난다면은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조금 간단하게 좀 길게 해요, 사실. 예. 이제 기본적인 뭐 이런 설명 자체는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고, 조금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다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만큼 내용 자체가 좀 심화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해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인가요? 네, 13시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1시라고 하니까요. 일정과 장소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고 좋은 정보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네.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사실 이제 국내 증시를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좀 국내 증시를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여러분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지금 매도값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다소 안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안 좋다. 지금 뭐냐면은 자 추세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목균형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 이탈에 대한 경우 자체를 좀 판단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점은.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스프레드 자체가 어떻게 일정 범위상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많이 날아갈 가능성 자체는 크게 보이지 않으나 이제 매도에 대한 기대를 한 텀 쉬는 게 오히려 나이스한 판단 자체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자 283포인트죠. 선물 지수로 봤을 때 국내 증시 국내 선물 기준으로 238포인트에 대한 돌파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기대는 조금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일봉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지지대 자체가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심화가 되지만은 이 단간에서 박스권에 대한 장세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이 한국 증시에 굉장한 영향을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은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앞으로 한국 증시 자체가 박스권에 대한 랠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은 트럼프의 입장 자체가 증시를 끌어올리는 목적성이 고의적 어떻게 보면은 시황 자체가 너무 연동이 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반등에 대한 구간 자체가 좀 더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대라는 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 단가 자체를 좀 체크를 하자면은 283에 대한 이탈값이 이루어진다면은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향 자체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이죠. 예, 오늘 고가에 대한 지지 부분이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고가에 대한 의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고가에 대한 지지를 받아야지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기약을 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이탈값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매도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접근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냐? 미 증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시황이 앞으로 나스닥에 대한 일정 자체가 4월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낙관적인 형태를 또 뿜어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박스권으로 상방으로 다시 한번 칠 가능성 자체가 여건이 마련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 하시는 분들도 미 증시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시고 연계해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내일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57달러 후반과 그리고 58달러 초반 사이에서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재 소식과 그리고 감산에 대한 이행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도 업이네요. 네. 좀 빨리 들었네요, 제가. 네. 자, 오일 오늘 당일 저가에 대한 지지값 자체가 너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오일 어떻게 보면 매수를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야간장이죠. 야간장 때 내려오던 이제 하락세에 대한 부분은 단순 조정에 대한 의미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언급드시고 추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은 단기 틱 차트에서도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대 자체가 다 뚫렸다는 장세는요. 오늘 58.05 이 틱 차트 기준에서 이제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기약할 수 있다는 정황 자체가 지금 나와요.
그러면 오늘 단가상 지금 위치값부터 이제 상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은 설명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틱 차트로 단순히 보게 된다면은 58.05에 대한 매수 위치값을 한 차례 볼 수 있고, 손절에 대한 위치값은 이제 어떻게 보면 57.80에 대한 25틱 구간으로 매수에 대한 기약을 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58.05, 손절은 57.80입니다. 그리고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는요, 60분봉 기준으로 매수세를 봤기 때문에, 자, 기준선에 대한 저항, 그리고 스팬에 대한 저항, 이 부분을 본다면은 고점에 대한 갱신 목표 값으로 보는 게 오히려 당연지사다. 그러면은 59에 대한 돌파 자리가 이루어진다면은 추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성립될 거예요. 그럼 돌파될 때까지 냅두는 겁니다. 자, 일단은 틱 차트상 기준 자체가 58.05에서 매수에 대한 기약을 한 차례 할 수 있고, 손절 25틱 구간으로 고점 갱신에 대한 목표값을 한번 수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판단하시고 간단하게 차트상으로 매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도 맞고,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란 상관지수에 대한 연동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오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오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목표값은 오늘 당일 고점에 대한 갱신 자체로 한번 보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한번 볼 수 있다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차트 한번 자세히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58.19달러인데 58.05달러의 매수 관점 말씀하셨네요. 네. 그럼 손익비를 한번 본다면은 지금 58.05에 대한 손절값으로 보고, 손절 자체를 80으로 본다면은, 잠시만요. 네. 손익비 자체를 구성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절에 대한 구간 자체라든가 손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성립된다.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손절과 이절에 대한 손익비 구성 자체가 되는 포지션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명분이 굉장히 크다. 일목균형표상 단순한 흐름이 아닌 추세에 대한 장세 자체가 이어질 관점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오늘 관점에서 조정 장세 내렸던 부분은, 하락 부분은 단순 상방 흐름에서 조정 장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시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손절에 대한 위치값을 딱 지키고 이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고점 갱신을 목표로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방 추세 자체가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여건이 펼쳐진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58.05달러 초반대 라인에 매수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의 고점 갱신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의 고가가 58.95달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목표가와 함께 지금 뭐 손익비에 대해서도 말씀해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일 관련된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IEA 쪽에서의 지금 발언인데요. 분석 자료인데요. 베네수엘라 정전 사태가 원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좀 분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소식은 올해 2분기 석유 수요가 공급을 좀 초과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석유 자체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적으로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도 참고하시면서 매매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38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한 지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다시 한번 시장 점검해 드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오늘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 지금 가격대는 별다른 큰 변화가 없습니다. 2819라인에서 움직이면서 0.2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은 더 이상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7,320라인에서 움직이면서 0.6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FX는 지금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데요. 1.13390달러 선으로 0.33%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골드는요, 1,304.4달러로 일단 1,300달러 초반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방금 전에 살펴드린 오일 같은 경우에는 58.13달러 선으로 0.67%의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는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유로에 대해서는 1.13달러대 지금 말씀해 드렸는데 유니크레딧 쪽에서는 유로 달러가 1.13달러 선 근처를 좀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 2월 산업 생산과 그리고 3월의 소비자 심리 예비치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달러를 이제 여기서 더 강하게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유로가 이제 이 저가 부분에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1.13달러대 라인은 좀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현재 부분에서는 좀 변화는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1.13달러가 지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원래 네. 이제 해외 언론에서 나오는 지수에 대한 언급 자체는 믿지 않습니다. 네. 신뢰하지 않는다. 네, 저분은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제가 내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지수 값이라든가 여기까지는 갈 거야, 뭐 할 거야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 자체가 이제 75, 76에 접근을 했을 때 100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결국에는 폭락을 했잖아요.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유로 차트는 달러 인덱스의 단순한 흐름에 대해서 조금 판단하시라고 제가 언급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올해 장세는. 자, 차트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좀 캐치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단순히 올 한 해 장세는 박스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이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다분하다. 지금 유로를 매수를 보는 단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수준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달러에 대한 폭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세에 대한 부분은요. 96.750에 대한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약세적인 관점 자체를 지속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부분 사실입니다. 오늘 관점 자체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돌파 부분이 온다면은 유로에 대한 매도적 접근을 다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단가 자체는 오히려 유로 매도에 가깝습니다. 왜냐? 지금 장세 자체를 최근 장세에 대한 보이면은 자, 유로 매수, 유로 매도, 유로 매수, 유로 매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로 매도, 유로 매수, 유로 매도, 유로 매수, 유로 매도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럼 지금 단가상 어떻게 보면은 위치적 포지션을 고려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웨이팅 하셨다가 이 지지대가 또 풀리는 상황 자체가 떨어진다면은 76점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에 안전한 위치 값으로 96.800에 대한 달러 위치 값이 된다면은 유로를 매도를 보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돌파 안 되면 난 안 봐. 이 관점이죠. 이렇게 보는 게 편해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제 단순한 추세선 하나만으로 방향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에요. 일정한 방향성에 대해서 장기 포지션 자체를 고려할 수 없는 단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형성될 여건 자체가 펼쳐진다. 이 부분은 내일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해 갖고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짧은 시간 내에는 다소 왜 이런 장세가 일어나는지 앞으로의 장세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괜히 이제 강의 시간을 좀 4시간을 잡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때는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알려드리니까 내일 많은 참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까지 좀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고 앞서서 제가 IEA 쪽에서의 분석 내용을 전달해드렸는데 베네수엘라 정전과 그리고 이 원유 시장이 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외신 쪽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전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내용들 들려오고 있나요? 네, 지금 베네수엘라의 정전 사태가 원유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CNBC의 기사입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헤드라인 기사를 잡았는데요. 네, 베네수엘라가 오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이것을 상쇄하는 그런 더 많은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정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뭐 한 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 한 달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붕괴를 막을 것인가라는 그런 해답을 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좀 이론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론적으로라고만 얘기를 한 게요.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는 양이 120만 배럴인데요. 하지만 이제 오펙 국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여분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이 280만 배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3분의 2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라고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해서 생산 감소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서 오일 관련된 영향은 어떻게 이어질지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 다른 유튜브 질문도 만나볼게요. 골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골드를 1293.6달러에 15개 매수 받아서 아직 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오일이 전일장에는 좀 1300달러가 이탈이 됐다가 지금은 1304달러까지 지지가 되면서 일단은 1300달러는 지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목표가와 청산 시점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어디까지 갈지라고 여쭤보셨으니까 오늘의 가격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가격대는 파동 자체가 여기서 끝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는 지금 기약하는 건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은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부분은 언급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단가가 형성이 됩니다. 1293.6 15개 매수 받았다고 하는데 일단은 최근 형성되었던 이제 고가에 대한 위치값이 온다면은 좀 반계약은 청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당일에는 오지 않을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하지만 지금 위치값 자체는요. 저는 언급을 분명히 드리는데 이거는 무조건 본절에 대한 홀딩을 하셔야 돼요. 본절 위치값이 온다면 그대로 버리는 그런 매매법을 좀 구사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값이 굉장히 좋아요. 추세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탈값 자체가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포지션에 대한 형성 구간대가 나올 여건 자체가 굉장히 펼쳐진다. 이 정황 자체가 있고요. 지금 위치값이 1293이라고 언급드렸는데 네. 두 번째 마디가에 대한 딱 위치값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본절에 대한 명분 자체가 너무 큽니다. 이제 본절 위치값에 대한 포지션이 온다면 그대로 버리시는데 더 추가적인 스윙적인 어떻게 보면은 데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스윙적 그 이상에 대한 포지션을 끌고 갈 만한 여건 자체가 굉장히 펼쳐진 만큼 최근 형성되었던 고가에 대한 돌파 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좀 홀딩하는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에서 현재 뭐 흐름에서 좀 맞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위치값이 지금 매수 진입가가 좀 좋기 때문에 좋은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질문들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다 다뤄드리지 못한 점도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해양마스터님은 이제 내일 강연회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직접 만나시잖아요. 네, 어떠셨을까요, 오늘 또?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 드려야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봤자 사실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는 부분으로 좀 강연회를 마련을 치시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재밌게 하루 이끌어 가도록 하고 좀 다소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이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혼자 갔는데 좀 심심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연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내일 만남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전유진 캐스터 마지막 소식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이제 주말 새에 많은 소식들이 나올 텐데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또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